남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데 똑같이 재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제가. 어떻게 그게 똑같은 얘기냐고. 안녕하세요. 진짜 시작을 함께하는 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미를 봤을 때 가장 생각나는 키워드가 성장 그리고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로미님 주변에는 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러 모으려고 해도 못 모으겠다. 이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그냥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내가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교사하실 때는? 네, 맞아요. 왜냐면 이제 직장인들이 모든 애환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애환을 얘기하면서 풀잖아요. 수다 떨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남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데 똑같이 재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제가. 어떻게 그게 똑같은 얘기냐고. 그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성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얘 이제 반대말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 아 진짜 내가 그랬구나라는 거를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고 나서는 알아차리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빠져나오셔가지고 내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목적을 가지고 블로그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나 이걸로 뭔가 돈을 벌어보고 싶어. 뭐 나 이걸로 나의 브랜딩을 하고 싶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경직되는 부분도 저는 살짝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토해내는 글쓰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내 이야기를 어디다가는 하고 싶은데 남편이 계속 바쁜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자니 동료들한테 하자니 이게 좋은 얘기는 또 아니고 뭔가 소모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계속 쏟아내기만 했을 때 나의 성찰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근데 글로 쓰게 되면 말은 그냥 쏟아지는데 글은 한번 정제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제되면서 내가 성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기장에 쓰지 왜 블로그 글에다 썼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일기를 되게 꾸준히 썼는데 일기는 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누군가 봤으면 좋겠는데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이중적인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블로그를 열었는데 어차피 이웃이 없어. 어차피 사람들은 안 볼 거야. 근데 또 누군가는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면서 사람들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전혀 다른 영역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였었어요. 제가 시선을 조금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 어떻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갔어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블로그에 막 글을 쓰니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댓글을 달아주는데 그땐 이웃수가 얼마 없으니까 진짜 그 댓글을 글처럼 써줬거든요, 제가. 뭔지 아시겠죠? 왜냐면 한 명이 댓글을 달면 진짜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한테. 너무 좋아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10명 이렇게 조금씩 그냥 서서히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되게 저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성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씩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학교 밖에서 내가 뭔가를 배워보고 싶고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는데 시도를 해야겠는데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총알을 장전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총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심지어 난 총도 없어. 제가 사실 학교 밖
대학을 나가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읽었던 책의 100%가 다 문학책이었어요.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분야는 다 국어 아니면 문학 이쪽인 거예요. 근데 새로운 세상에 나가려고 봤더니 나는 너무 아는 게 없는데 새로운 세상의 법칙을 배우려고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보던 책이 아니니까 안 읽히는 거예요. 이게 마감도 없고, 그죠? 내가 보던 책도 아니고, 이 스키마도 없고, 배경 지식도 없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돌아서 살펴보면 사실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제일 잘 습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금, 마감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랑 내가 가르치면 내가 제일 잘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그땐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었어요. 독서 모임으로. 와, 진짜 대단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그거거든요. 나를 위한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가장 베스트한 일이야. 내가 없이 우리를 좋아하는, 우리만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소진이 될 거고 나만 챙기다 보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내가 하는 이 독서 모임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 궁금해 해 주시니까 그래, 그럼 이거는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2019년에 처음으로 독서 모임을 열었어요. 근데 그 독서 모임도 되게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 독서 모임이라고 하면 보통 뭐 오전 10시, 11시 막 요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주말에 열었었어요. 주말 새벽에. 그것도 오프라인에서. 그 시간에 누가 올까? 라는 생각으로 사실 오픈을 했었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셔요.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더 찐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진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프라인으로 상당한 넘어갔죠. 사람을 모으려면은 정말 새벽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괜찮은데요? 네. 되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은 나를 성장시켰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도 독서 모임을 리딩하기는 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운 점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 배웠나? 라고 제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 저는 언어를 통해서 세상이 확장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나랑 비슷한 사람과 만나다 보면 내가 늘 쓰는 언어만 쓰게 돼요. 그런데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게 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저는 세상이 확장됐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떤 대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CTO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CTO가 뭐야? 나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저희 회사 CTO라고 소개를 하는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직급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근데 그 사세에는 있는 거야. 그 CTO라는 단어가. 근데 그때는 정말 쪽팔려서 CTO가 뭐냐고 못 물어봤어요. 근데 집에 와서 막 찾아보는 거죠, 막. 그러면서 저는 또 이렇게 스타트업 세상에 어떤 그 세상으로 또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이 열리면서 저도 같이 동반 성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나랑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를 자꾸 갉아먹게 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종업계가 있으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면서 저 사람을 배우고 싶다기보다 자꾸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거나 그냥 저 사람 되게 미워. 아니면 내가 너무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면서 나를 계속 갉아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전혀 내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성장시킨 저의 진짜 선생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웃으면서 뼈 때리는 사람. 진짜 제가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 자꾸 로미님 저 뼈 때린다고, 근데 웃으면서 뼈 때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언은 진짜 애정이 있는 사람들만 해줄 수 있거든요. 미움받을 용기를 장착해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받으면서까지 그 얘기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는 남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사랑이 깔려있다는 거를 지금은 알아차리게 된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아픈데, 그 순간은 아프지만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왜 헬스장 가면 PT 선생님이 이 근육은 찢어져야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결국 성장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나는 되게 편안할 수 있지만 절대 성장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아프지만 계속 찔러주는 사람. 웃지 않아도 되나요? 뼈만 때려도 되나요? 그게 자꾸 맞으면 아프더라고요. 마지막 어떤 사람 만나야 되나요? 저는 사실 저를 성장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질투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질투가 나는 사람.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질투라는 감정을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근데 질투라는 감정은 사실 나보다 조금 더 앞선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이게 넘사벽이면 질투라는 감정이 안 생겨요. 제가 빌 게이츠를 보면서 질투를 느낄 수 없잖아요. 김승호 회장님을 보면서 제가 질투의 감정을 느끼진 않거든요. 사실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나랑 비슷하다고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치고 올라가거나 갑자기 그 사람이 뭔가 성과를 냈거나 갑자기 이 사람이 또 다른 무언가를 막 시작하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사실은 저는 질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올라갔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예요.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힘을 들여서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나도 어때요? 죽을 똥 살 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건 너무 쉽거든요. 말로 끌어내리면 되니까. 그 사람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폄하를 하거나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내가 성장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투라는 감정을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부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만큼 성장의 욕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의 욕구들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그거는 정말로 나의 성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직장 일을 하거나 혹은 그냥 일상에 파묻혀 있을 때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새로운 곳이 되게 편안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는 한 번쯤 내가 또 다른 곳으로 점핑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진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공룡은 무엇인가요? 아, 공룡은 본인인 건가요? 네, 제 건데요. 저희 아들이 용띠예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가 노란색이어서 얘가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